먼저 오늘의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한화오션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한화오션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좋은 흐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장님. 네. 조선시장이라는 바다에는 한동안 이제 잔잔해 보였긴 했겠습니다만은 조용히 이제 물밑에서 거대한 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게 바로 하나오션이죠. 군함서부터 초대형 유조선 그리고 LNG선 거기다가 글로벌 방산 체계까지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 조선 기술력의 종합을 들고서 미국과 캐나다 시장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황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오션이 국가 단위 프로젝트를 실적과 기업 가치로 직접 흡수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하나오션 하면은 마스가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죠. 아직 이제 미국에서 법안이 초기 단계에 좀 머물고 있음에도 시장은 이미 마스가 최대 수혜주로 하나오션을 뽑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미국 해군의 함정 MRO 프로젝트도 세 척째 수행 중에 있고 이는 단순하게 이제 정비 사업이 아니라 미국 해군의 조선 방산 체계에 우리나라 기업이 깊이 들어갔다는 거를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시스템과 하나 솔루션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이제 미국 조선, 해안 그 분야를 투자 전담한 하나퓨처 프루프를 구조를 마련해가지고 하나그룹 전체가 미국 시장을 장기적으로 공략하는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 조선산업은 오랫동안 이제 인프라 투자 부족과 인력 공백으로 인해 성장 한계를 겪어왔고요. 이 공백을 우리나라 조선업이 메워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기술, 기반 시설, 납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그 선봉이 바로 하나오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LNG 운반이나 해군 함정이나 MRO, 군수 공급망 투자가 모두 장비 확대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이제 미국 프로젝트는 지금서부터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은 올해만 VLCC 15척을 수주하면서 글로벌 1위 조선사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VLCC 같은 경우는 단순히 대형 유조선이 아니라 조선사의 이제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납기 등이 모두 좀 검증돼야 되는 고난이도 선박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수주 가격이 척당 1억 2,900만 달러.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 수준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실적 레버리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요. 과거 탱크 선박 같은 경우는 후판 가격 리스크 때문에 수익성 변동폭이 컸지만 현재는 이제 후판 가격이 안정 구간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로서 이제 즉 매출 증가와 그리고 원가 절감이 동시에 나타나는 역전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거기다 선주들 발주가 이제 내년에서 2028년까지 인도분이 계속 빠르게 채워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오션의 수주 잔량 같은 경우는 장기 실적을 지탱하는 안정적 버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LNG 수출 확대 정책이 수주 사이클을 강력하게 밀어올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산 LNG 운반 비중 의무화는 사실상 LNG선 발주가 증가하는 20년 동안의 구조적 유지가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 구간의 핵심 기업들은 우리나라 조선 3사 특히 이제 하나오션은 기술력뿐 아니라 선당 확장과 그리고 그룹 내 해운사와의 내부 소유까지 확보하고 있어서 수혜폭이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잠수함 사업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노렸던 프로젝트죠. 하지만 최종 2파전까지 올라온 거는 하나오션 쪽하고 그리고 독일, TKMS 단 두 곳인데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 유럽 탑티어 방산업체들을 모두 제치고서 최종 후보에 든 자체가 사실 기술력 인증이고요. 하나오션이 제안했던 이번에 KSS-3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한민국 해군에서 실전 운용 중에 있고 디젤 잠수함 가는 데서 사실상 최고 수준의 항속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북극 항로 수행 요건이라든가 북대서양 장거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이면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납기인데 2035년까지 4척 그리고 2043년까지 12척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극히 드물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납기임을 고려하면은 하나오션의 경쟁력은 TKMS 대비 더 강하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 35개 캐나다 기업이라든가 기관과 협력 MOU도 체결을 했고요. 현자 요건을 가장 충실하게 맞추고 있고 캐나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거제 조선소를 방문하고 있는 이유도 기술력 역량뿐 아니라 투자 의지와 현지화 준비도 가장 앞섰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조정 속에서 숨고르기가 좀 강하게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추세를 봐야 되겠죠. 이 120 빨간색 126평선을 기준으로서 추세선 이탈 없이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 되돌림이 좀 붙어줬었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번에 되돌림 구간에서 수급이 좀 강력하게 붙고 있습니다. 외인 수급은 좀 부족하긴 한데 기관 수급이 좀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상태이고요. 요번에 이제 외인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 준다면은 요번에 이제 되돌림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는 만큼 외인 수급 유입이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오션은 지금 미국, 캐나다, 그리고 글로벌 LNG의 VLCC, 방산의 그룹 시너지까지 이 모든 축이 한 지점에 맞물리는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은 그 교차점에 들어가 있고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 종목이 만들어낸 파격력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하나오션이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한화오션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는지 이 지점을 포인트 삼아서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한화오션이었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는 LG이노텍 택해 주셨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더라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입니다, 반장님. 네. 시장에서는 두 종류의 기업이 있는데요. 숫자가 좋아 보일 때만 주목받는 기업, 그리고 숫자가 좋아지기 직전에 이미 방향을 바꿔놓은 기업이 있는데 LG이노텍은 지금 후자에 좀 해당되는 전형적인 변곡점 기업입니다. 카메라 모듈 회사로만 인식되던 시절의 프레임을 벗어 던지고요. 기판, 전장, AI, 반도체 패키징 소재 같은 고부가 영역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중심 축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실적보다 이제 실적의 체질이 바뀌는 과정이 더 중요해지는 타이밍. 어떻게 보면 그 변화를 읽는 사람이 시장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우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하반기가 좀 강한 구조는 아닙니다. 근데 올해는 그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 카메라 사항이 또다시 업그레이드되면서 핵심 모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 좀 확실시 됐고요. 특히 이제 잔망경 줌이나 고급 OIS라든가 48 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등 고사양 모듈 같은 경우는 단순 물량 증가가 아니라 판매가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폭이 크게 반영이 될 겁니다. 이미 이제 북미 고객사 내부에서도 프로라인 카메라 차별화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확정되면서 LG노텍이 담당하는 고난도 어떻게 부품 비중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단순히 이제 아이폰 사이클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랑 기판 믹스 개선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 계절적 반등이 아니라 실적 레벨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의미면서 아이폰 17 출시에 맞춰서 실적 모멘텀은 한 차례 더 강한 폭발력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이노텍의 가장 빠르고 깊은 변화는 바로 기판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FC 그 BGA 같은 경우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서 고성능 GPU라 그리고 HPC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서버에 모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글로벌 톱티어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AI 투자 규모를 연간 수십조 단위로 늘리면서 기판 공급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구조적 공급 부족에 좀 들어간 상황입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고집적 초미세 회로 구형 기술과 높은 신뢰성을 받았기 때문에 북미 빅테크 및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기판 공급사 리스트에 안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올해 파일럿 그리고 양산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생산 효율성 개선이 이제 수익성에 반영되기 시작한 원년이고 내년은 공급량 확대라든가 신규 고객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기판 사업의 성장률이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올해만 해도 기판 부분이 이제 전사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에는 광학보다는 기판이 이 회사의 주가를 좀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가능성도 회자가 되다 보니까 LG이노텍은 더 이상 카메라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사이클의 핵심 파트너로 체급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가장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변화가 바로 사업체제 재편인데 과거에는 광학 부품 매출 비중이 워낙 높아서 애플 단가 이제 애플의 단일 고객 의존도 리스크가 언급이 되곤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2, 3년 동안 회사는 전장 부품이나 기판이나 차세대 센서 등 고성장, 고수익성 비즈니스 영역으로 투자 방향을 확실하게 돌렸고요. 전장 부분에서는 차량용 카메라나 레이더나 라이다 등 ADAS 관련 제품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로봇이나 UAM이나 모빌리티 센서 사업도 고객사 밸류체인 진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광학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기판이나 전장 사업의 매출은 이제 계속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고 이에 따라서 회사의 전통적 리스크였던 카메라 단가 하락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가격 공세 등의 이제 부담이 급격히 완화되고 있고 이 변화는 단순히 손익 개선을 넘어서 기업 가치 평가 기준 자체를 좀 바꾸는 요인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체질 변화 초입에서 주가는 상승 추세로 지금 돌아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2024 작년에 7월 달서부터 주가는 하락을 좀 강하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되돌림이 좀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은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단기 매물도 어느 정도 다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6만 원 돌파 이후에 2차 시세 분출이 나아질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과거의 시각을 보면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실적의 구조라든가 사업의 중심이나 미래 먹거리까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지도 자체가 좀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변화를 항상 뒤늦게 반영하는데 추세가 돌아선 상황에서는 좀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2차 시세 분출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LG이노텍이었습니다. 실적의 레벨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LG이노텍입니다. 과연 26만 원 선 강하게 돌파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오늘의 용의주들 모두 검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타깃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그 단서부터 만나보시죠.